윤석열 대통령과의 행정소송에서도 1심에서는 이겼는데 2심에서는 법무부가 또 졌죠. 도대체 뭘 이기셨어요? 검수완박 관련해 가지고 헌재에서 각하당하셨죠. 하나도 이긴 게 없어. 하나도. 법무부 장관 결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이건 맞잖아요. 해야죠. 그리고 해야지. 지금 마약과의 전쟁 얘기로 했지만 최근에 불거진 이제 검사 천함의 마약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직도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죠. 그렇잖아요.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. 본인과 같이 일했던 특수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차장 검사의 천함이었는데 의혹이 그렇게까지 국회에서부터 불거지는데 뭐 얘기도 없어요.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.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잘 안 듣잖아요. 딱딱 쳐내버리잖아요. 오히려. 지금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 모습이 그대로 이어질지 저는 그것마저 바로 바꿀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진짜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다 졌어. 다진 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. 지난번에 그렇게 다 놀려놔가지고. 아니, 그러니까. 아니, 이미 제가 짤 봤어요. 체육 짤 돌아다녀요. 아, 돌아다녀요? 네. 그래요. 본인이 다 얘기해놓고 나고 하지 해봐 이러는데 그런 거야. 다 얘기했고 이미 짤이 도는데 그 짤이 되게 조회수도 높아요. 아, 높아요? 네, 거기서 한동훈 전 장관 한마디로 무능하다 그 얘기를. 아니 진짜로. 아니 그러면 저를 우가 너 되게 편향적인 생각이다. 한동훈 장관이 이긴 것도 많다 하면서 나를 반박하면 나는 바로 사과합니다. 나는 그런 걸 아예 못 봤다고. 네. 저는 찐 윤핵관 중에 한 명이 한 얘기를 돌려줘야 돼요. 그 국회의원들 우습게 봐도 결국은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하는 게 국회의원이다. 이런 요지의 말을 했어요. 찐 윤핵관 중에 한 명이.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동안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을 경험할 것이다. 다르니까 확실히. 완전히. 이제 법무부 장관일 때는 검찰을 직접 사실상 지휘해 왔잖아요. 그리고 캐비넷이 늘 이렇게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근데 법무부 장관일 때 국회의원들이 캐비넷을 연상하는 거하고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왔을 때 연상하는 게 달라요.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되고요. 또 하나는 정말 이거 죄송한 말씀인데 국회 본청에 못 들어가세요. 본회의장에. 그 국회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는 당 대표의 위상이라는 거 좀 달라요. 그럼요.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세요. 의원이 아니라서 못 들어가. 의원이 의원이 아니시거든요. 그 전에는 국무위원이라서 가끔 갔고. 예, 국무위원이라고. 그러면 뭐가 생기냐? 강렬한 그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에 욕망이 우선 생겨요? 시달려요. 이게 가장 큰 욕망이 됩니다. 그거 뭐 제가 그래서 그 욕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국무위원 시절이랑은 너무 다를 것이다. 너무 다를 거다. 그리고 그 동안에는 이게 이제 검사 입장에서 정치인들을 보면 저 최민희 털면 저거 다 나와. 먼지 나와. 이거 한 수 아래로 보잖아요. 이제 초선부터 재선, 3선, 4선, 5원들이 완전히 정말 그 무게감으로 짓눌러 옵니다. 그래요? 이제 완전 다르게 보여요. 진짜? 들어가면 할까? 일단 달라집니다. 그래요?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내 큰형이 아니 근데 지금 최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지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. 인해 장막에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 보겠다는 얘기 보수 언론에서도 짚고 있고 사실 대통령실에서 누가 이 정책을 결정하고 보고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 그 들어가서도 사실 보면 이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 큰 소리 쳤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잖아요. 뜬 못 펴고 있잖아요, 사실은. 그게 그럼요. 정치권에 들어가면 하물며 대통령으로 들어가도 그런데 두 번째.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가면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. 또 있어요? 기자들이 달라집니다. 왜요? 기자들이 그동안의 기자들은 검찰 출입 기자들이에요. 그 네. 관계는 완전히 가불이죠. 그렇죠. 정보를 다 쥐고 있고 선택적으로 흘리잖아요. 예쁜 사람에겐 큰 거, 안 예쁜 사람에게 물 먹이는 정보. 정치부 기자들한테 이제부터 시달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벌써 이미 장면이 연출됐잖아요. 민주당이 뭐 그 질문 민주당이 하라고 시켰습니까? 그래갖고 기자들이 완전 열받았지. 그렇죠. 그래서 검찰 출입 기자들과 정치부 사회부 기자들 완전 다르다. 이제 그 두 가지 트랙 믿었던 검언 유착에 물론 기본적으로 상층부가 검언 유착이니까 언론사가 그러나 개별 기자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다른 환경을 맞이할 것이다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
허니문 기간이라 그런지 언론에서는 한동훈 전 장관을 엄청 띄워. 네. 이번에 비대위원장 오면 여러분한테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모든 언론이 다루는 게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과연 대통령실과의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하다고 난리거든. 궁금해요, 근데 여러분? 안 궁금해. 하나도 안 궁금하지 않나요? 그 왜 그러는지 아세요? 아까 얘기했잖아. 간절한 호소의 단계예요. 호소의 단계. 예, 안 될 것 같으니까. 근데 말이 안 되는 호소잖아. 윤석열 그렇죠. 대통령하고 무슨 어떻게 각을 세워? 말이 안 되는 호소지. 너라도 좀 잘해줘라 이거죠.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못 보겠으니까 다르다. 모든 언론이 뭐 다 그쪽으로 지금 포커싱 하고 있어요. 아니 뭐 우리가- 여론조사 결과 하나하나도 한동훈이 와서 좋아졌네, 한동훈이 왔는데 안 흔들네, 흔들렸네, 뭐 한동훈이 왔는데 별 효과 없네. 다 제목이 다 한동훈으로 시작이에요. 예. 솔직히. 그런데 우리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. 저는 언론도 기도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아니, 어떤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출국하면서 빨간 책 끼고 간 거 있잖아요.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인데 투키디데스가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실들을 기록해 놨거든요. 그러한 인간들의 행위요. 야비한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를 성공시키면 유능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뒤통수를 치면 유능한 사람이고 신중하게 하자고 그러면 남자답지 못하다고 그러고 이런 정치적 내전이 벌어진 도시국가에서 흔히 보였던 인간형에 대해서 엄청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. 그 빨간 책을 들었던 어느 장관과 똑같은 유형을 그 책에서 엄청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. 결국 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. 계속 제가 대선 전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. 하기 싫은 일은 안 해요. 하기 싫은 일은 절대 안 합니다. 후보 때부터 불편한 방송사에 그런 토론 프로, 좌담 프로는 안 나갔거든요.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자기를 따르고 자기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에만 가요. 이재명 대표하고 대화를 못합니다. 왜냐하면 불편한 말을 들을 거기 때문에요. 알파메일답지 못하죠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생물학 이론에 비춰보면, 사회생물학 이론에 비춰보면 알파메일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연대를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. 대선 기간에는 뭐 자기 대선 경선 경쟁자들하고도 그런 대로 잘 지냈고,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건방지게 굴면서 기분 나쁘게 했지만 자기 아버지 뻘이잖아요, 나이가. 근데 얼마나 그 교만하게 대통령 후보를 대했습니까? 그런데도 뭐 사진 찍고 싶으신 분 뭐 연락 주세요 이렇게 티셔츠 이상한 거 입고 사진도 찍고 다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배우자를 뭐 공적인 활동을 안 하고 배우자로서만 살겠습니다 이런 기자회견도 하게 하고요. 그다음에 뭐 온갖 좋은 말도 많이 했죠. 삼류 등신들 데려다가 뭐 나라를 어떻게 한다는 등 그런 얘기도 하고요. 뭐 5년짜리 권력이 뭐라고 이런 겸손한 말씀도 하시고요. 온갖 얘기를 되는 대로 다 해서 표되는 거는, 그러니까 알파메일의 자리에 갈 수 있기 위해서 거기에 도움되는 일은 뭐든지 다 했습니다. 근데 그 자리에 갔는데 보안관 행동을 안 해요. 보안관 행동을 안 합니다. 대통령이 개입하는 건 노상 경로했다는 건데, 경로한 이유가 보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경로하는 거예요. 윤석열 정부가 개입하는 어떤 일에서도 사회적 약자 편에서 개입하는 걸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알파 메일인데 보안관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 알파 메일이에요. 이 알파 메일은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? 그거는 프란스 드바리슨 침팬지 폴리틱스에 보면 아까 소개했던 라윗이라는 알파 수컷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, 그 다음 우두머리 자리를 맡았던 단디라는 침팬지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책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. 알파 메일 자리에 오를 때 연대했던 파트너들한테 공격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. 그게 아니 저 학술 발표예요. 그 침팬지 무리에서, 인간이라고 안 할게요, 침팬지 무리에서 보안관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알파 메일은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. 인간과 침팬지는
정치적 행동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.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이 침팬지 사회에서 발견되는 어떤 사태 전개, 이것을 인간 사회와 대한민국에도 어느 정도는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. 그리고 그러한 최후를 맞을 때 양상은 거의 비슷하리라고 봐요. 저는 과거의 알파 메일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연합했던 세력과 등을 돌리고, 원래 적대적인 세력과 그 과거에 연합했다가 등을 돌린 세력이 손잡고 알파 메일을 비참하게 끌어내리는 이런 일들이 침팬지 사회는 반복돼요. 유일하게 이런 걸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침팬지 우두머리 수컷 알파 메일이 보안관 행동을 능숙하게 빈도 높게 잘할 때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, 물러날 때는 원만하게 물러나고요. 물러나고 나서는 다른 침팬지들의 보호와 위로를 받아요. 저는 이 생물학적인 사회생물학의 명제에 비춰보면 윤석열 정권의 말로는 진짜 비참하리라고 봐요. 모든 명예와 권력을 다 잃고요, 만인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비참한 노후를 살게 될 거예요.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. 학술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알파 메일답지 않은 알파 메일이에요. 전혀 알파 메일로서 해야 마땅한 보안관 역할을 하지 않고, 개입을 할 때마다 자기 친한 사람,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,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만 개입합니다.